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오늘 밀양 병원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천에 이어 올겨울 큰 불이 잇따르고 있는데 희생자와 가족 모두에게 위로와 애도의 마음 전합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 위험이 큰 만큼 작은 불씨 하나라도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오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대구에 있는 병원과 요양원 등 480여 곳에 대해 긴급 소방특별조사를 벌여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지 않은지, 소방시설이 불량하거나 피난시설이 폐쇄돼 있지 않은지 등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같은 취약시설에는 소방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고, 화재 예방 의무가 있는 시설 담당자를 특별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제천에 이어 오늘 밀양까지 대형 화재 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형 참사가 잦은지, 또 한 번 불이 나면 왜 이렇게 피해가 큰 건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운대학교 안전방재공학과 방기성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제천에 이어 오늘도 밀양에서 큰 화재가 났는데요. 대구에서도 선문시장 화재처럼 큰 화재가 많았는데, 이런 큰 화재가 있으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대적인 점검을 합니다만 참사가 반복되는데요.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특히 오늘도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기도 하고요. 네. 날이 이렇게 추워지면 전열기를 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난로나 불을 많이 다루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부주의하거나 네. 또 찾지 실수를 해서 이제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렇게 화재가 일어날 빈도가 높은 반면 그 주변에 무슨 기름이라든지 가연성 물질들이 많으면 그게 대형 화재로 연결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계절적으로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그런 환경이라고 봐야겠는데요. 네. 얼마 전 서울에 그 여간 화재도 있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 점검을 한번 해봤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잠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중구 지역에 있는 쪽방인데요. 저렇게 전기 배선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방에 보면 먼지도 많이 있고, 그리고 취사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스버너를 이용한 취사도 방 안에서 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쪽방에서 생활하시는 분 얘기를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다 조심해야지. 근데 있으면 잘 있으면 제일 조심해야 되죠. 아무래도 학인부인데 위험인데 그래. 네, 본인들도 위험한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화기를 사용하는 그러한 구조인데요. 네. 여관이나 쪽방처럼 이렇게 취약한 그런 구조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저런 취약 부분은 특히 누전에 의한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먼지들이 복잡한 그 전선에 이렇게 덮여 있다가 어떤 간단한 스파크가 일어나도 네. 그게 화재로 번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본인들은 이제 그런 좀 먼지가 끼지 않는 그런 청소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주의가 굉장히 크니까 전열기를 사용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할 때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휴대용 소화기라든지 네. 이런 안전 도구들을 많이 비치해 놔야 네. 위급할 시에 이제 응급 조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꼭 반드시 필요한 그런 네,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오늘 밀양 참사도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큰 불이 나면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질식사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지금 특별히 방염, 그러니까 불에 타지 않는 건축 재료를 쓰도록 규정화되어 있는 시설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그 대부분 방염 처리가 되면 건축 자재가 단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방염 처리가 되지 않은 이제 건축 자재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화재보다는 열보다는 거기서 나오는 독한 독가스들이 굉장히 이제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네. 한 두세 번만 숨을 들이켜도 바로 그 생명이 위독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그 실내에 쓸 수 있는 그 방염 재료를 제대로 써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다중 이용 시설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렇게 앉아서 화재 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혼자서라도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글쎄, 우리나라 속담에 내 발등에 불은 내가 끈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자기가
일차적으로 자구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화재가 났다. 근데 그 화재가 조그맣게 났기 때문에 내 손으로 끌 수 있는 정도라면 얼른 응급 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게 조치를 해도 더 이상 손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즉시 또 119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연기에 의한 질식이 무섭기 때문에 가까운데 그 뭐 욕조나 세면대가 있으면 수건이나 이런 데 물을 적셔가지고 우선 코부터 막고, 네. 그다음에 그 공기가 통하는 쪽, 뭐 베란다나 이런 쪽에 가서 구조를 기다리든지, 네. 아니면 탈출할 통로가 있다면 그렇게 입을 막고 아주 낮은 자세로 해서 탈출하는 그런 네.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평소에 어떤 그런 요령들을 익히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가스 질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가스 유입 경로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현장 감식을 통해 냉각탑에 가스 유입이 실수로 발생했는지 또는 기계 결함 때문인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와 외주사를 대상으로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숨진 4명을 부검해 사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계획 예방정비에 착수한 월성 원전 4호기에서 냉각 운전 중에 비상급수 신호가 발생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어제 오후 7시 15분쯤 월성 4호기에서 냉각 운전 중에 비상급수 신호가 발생했지만 정상급수에는 이상이 없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급수 신호는 배관 파손 등으로 증기 발생기에 정상적으로 냉각수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경고를 보내는 정기적 신호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과 민중당 대구시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당과 민주당 양대 정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기초의원 4인 선거구에 반대하고 있다며 일당 독점 구도를 깨기 위한 4인 선거구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4개 정당은 대구 지역 8개 구군마다 최소한 1개 이상은 4인 선거구를 둬야 소선거구에서 발생하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도 줄이고 투표율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구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최근 공개한 1차 선거구 획정안에는 중대 선거구제인 4인 선거구의 획정이 모두 보류됐습니다. 이번 한파로 경북도 내에서 가정집 수도 계량기 29개가 동파되고 수도 간 동파도 11건이 발생했습니다. 영덕에서 동파 사고 15건이 일어나 가장 많았고 영주 7건, 안동 6건과 김천 5건 순입니다. 경상북도는 수도관과 계량기를 이불 등으로 감싸는 한편 노인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가축과 농작물도 한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이 올해 양궁과 육상 분야에서 23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양궁은 전국 남녀 종별 선수권 대회 등 전국 규모 대회 11개를 포함해 16개 각종 대회가 예천에서 열립니다. 육상에서는 2018 국제 오픈 육상대회 등 전국 단위 5개와 도 단위 2개 대회를 유치하면서 예천군은 양궁과 육상의 메카로 도약한다는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1.8kg으로 1년 전보다 0.1kg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90년부터 27년 연속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 쌀 소비가 가장 많았던 1970년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잡곡 소비는 연간 1.4kg으로 1년 사이 0.2kg 증가했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실시 계획안과 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이 최종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도시 2단계 사업이 다음 달 착수됩니다. 지금까지 대구 영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